안녕하십니까. JIBS 아침 뉴스입니다.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금성호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2명이 해저 90m 선체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번 발견으로 사망자는 4명으로 늘고 실종자는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선체 주변 수색이 관건이 됐지만 정작 수색 작업이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효영 기자입니다. 해경함정에서 대원들이 시신 한 구를 들고 나옵니다.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금성호 사고와 관련해 2번째로 발견된 실종자 시신입니다. 이번 발견으로 사고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도 금성호 선체 주변에서 해군의 원격 조종 수중 로봇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금성호는 현재 선체 밑바닥이 해저 90m 깊이에 똑바로 가라앉아 있는데 실종자 모두 이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재 수색은 해군의 원격 조종 수중 로봇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야 지향과 부유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수중 로봇은 한 번 투입에 최대 4시간 작업이 가능하지만 그물 등 장애물로 인해 이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심해 잠수사를 투입하면 수색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지만 안전상 이유로 잠수사와 로봇이 함께 작업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잠수사의 하루 수색 시간은 최대 1시간에 불과해 해경과 해군은 적절한 투입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ROV 그 영상을 보면 50cm 이내 발 앞에 있는 요 정도밖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해 잠수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작업용 그 바지가 있습니다. 바지를 고정을 해버리면 그 주위를 그 ROV가 달릴 수가 없습니다. 해경은 선체 주변 수색 외에도 해류에 따라 수색 반경을 50km에서 65km로 확장하고 추가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금성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 차원의 지원 체계가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어제를 시작으로 매일 재난안전본부 회의를 열어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10가족 24명이 머물고 있으며 가족이 원할 경우 사고 해역 방문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인양된 사망자의 장례는 유가족의 뜻에 맞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4일 도내 16개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 교육청은 오는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도내 16개 시험장에서 2025학년도 수능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107명 증가한 6,962명입니다. 수능 전날인 내일 오전 수험표가 교부되고 오후엔 각 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실시됩니다. 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신분증, 도시락 등을 지참하고 아침 8시 10분까지 배정된 시험장 시험실에 입시를 완료해야 합니다. 오는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위해 특별 교통관리 대책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수능 당일인 오는 14일 도내 시험장 5곳 주변에 교통경찰 43명과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40명을 배치해 불법 주정차와 교차로 교통정체 해소 등 도로 혼잡 상황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주시 3곳과 서귀포시 2곳을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로 지정해 5대의 순찰차를 활용해 수험생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제주 들불축제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름 블로키가 상위법과 상충되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2020년과 2023년 블로키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허가권자는 권한도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창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들불축제 관련 주민청구 조례.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산림보호법상 해당 지역에선 블로키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의견이 그동안의 과정과 배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과 2023년 행정에선 들불축제를 위해 블로키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당시 허가의 주목적은 관광 자원화, 산림병해충 방제나 학술 연구조사, 산불 확산 방지란 예외 규정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오름 블로키가 위법인 줄 알면서도 허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시가 주최했던 들불축제는 산림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진행한 행사라는 것이다.
특히 당시 허가를 내준 사람은 산림보호법상 권한이 없는 애월읍장이란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조례를 통과시킨 제주자치도 의회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위법 문제 소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다수가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암담했던 것이 제주도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권의 정치인들이 제주도의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도 어떠한 대안도 입장도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문제가 있는 지난 2020년과 2023년 블록기 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또 들불축제 관련 주민청구 조례안을 통과시킨 제주자치도 의회를 향해서도 공식 해명하고 제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건설 대기업과 지역업체 간의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도내 업체들은 1:1 맞춤형 현장 멘토링을 통해 대기업의 수주 노하우를 전수받고 협력업체의 등록을 위해 자사의 기술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수경 기자입니다. 자금난으로 중단된 오피스텔 공사 현장입니다. 가림막은 자물쇠로 잠겨 있고 내부는 방치된 골조만 남긴 채 썰렁합니다. 바로 옆 현장은 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 행사 중이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제주에서 문을 닫는 건설업체는 해마다 늘고 올해도 8월까지 63곳이 폐업했습니다. 제주 지역 건설업체와 건설 대기업이 소통의 장을 가졌습니다. 국내 주요 시공능력 상위 14개 대형사와 제주 지역 21개 업체가 참여한 이 자리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넓히고 도의 건설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건설 경기가 너무 없다고 수주가 현장이 없어요. 공사가 또 제주 지역에 어떻게 더 많이 생길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런 기회들이 생긴다면 또 연락이 갈 수 있도록.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업체가 대형사와의 협력사로 등록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기술력을 선보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대기업과 제도 그 업체 간에 상생 협력해서 대기업들이 여기 제주에 일감을 수주했을 경우에 제주 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제주자치도는 지역 건설업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 중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이 높아지면 지역 내 근로자 고용 증가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의 협력사로 등록이 되고 그 등록이 되면 안정적으로 이제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는 우선 업체들도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상생이 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처음 열린 대기업과 지역 건설업체 간 상생회장이 앞으로 지역 하도급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변화의 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제주대 의대생 210여 명에 대한 휴학이 승인됐습니다. 지난달 말 정부가 의대생 휴학을 각 대학이 자율 승인하도록 한 가운데 제주대에서도 의대생 219명에 대한 총장의 휴학 승인이 어제 오후 이뤄졌습니다. 다음 학기 학생들의 복학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복학할 경우 1학년은 최대 110여 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대 측은 강의실 리모델링과 수업자재 확보, 교수진 신규 충원 등을 통해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규모 휴학으로 제주대가 반환하거나 이월해야 하는 등록금 규모는 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속가능한 카지노 산업 혁신 방안을 주제로 한 포럼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라마다 프라자 제주 호텔에서 열린 포럼엔 국내외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지노 인력 창출, 아세안 국가 간 교육 협력,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주제로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또 동영상 공모전과 카지노 체험 부스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제주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으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지역별 현재 기온은 제주시 15도 등으로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 20도, 그 밖의 지역은 19도에서 23도로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최고 2m, 바람은 초속 7에서 12m로 불겠고 내일까지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공항 날씨입니다. 제주 공항에 현재 초속 2.5m의 바람이 부는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로 제주 공항 연결편 운항에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주 지역은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모레 저녁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크게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어젯밤 9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거리에서 5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60대 A씨를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술집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한라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 45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한 민박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투숙객 2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교육청이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됐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올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제주도 교육청은 늘봄학교 등 국정과제와 교육개혁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최우수 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최우수 평가를 받으면서 특별교부금 5억을 받게 됐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초중등 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지난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이 2만 5천여 그루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서귀포시는 내년 4월 말까지 47억 원을 들여 소나무 재선충병 12차 방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방제 사업에는 고사목 2만 5천여 그루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고사목 제거와 함께 500헥타르에 걸쳐 예방나무 주사가 시행됩니다. 지난해 서귀포시에선 고사목 3만 2천여 그루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시를 방문한 전지훈련단이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서귀포시를 방문한 전지훈련단은 1,217팀, 3만 16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제적 파급 효과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추산 1,194억 원에 달합니다. 전지훈련단은 지난 2021년 11,000여 명, 2022년 2만 5천여 명에서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와 협업한 운동지원 프로그램과 공공체육시설 무료 사용, 전지훈련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제주시는 어제부터 오는 15일까지 김치속과 절임 배추, 고춧가루, 젓갈류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 판매하는 업소 등 10곳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내용은 고춧가루의 다른 원료 혼합 여부와 부패, 변질된 원료 사용 여부 등입니다. 최근 3년간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31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소는 없었습니다. 농어민의 날을 맞아 농민단체가 농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어제 성명을 내고 농민들은 기후재난으로 수확량은 줄어드는 가운데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은 사실상 줄어들고 있고 제주자치도는 농민들의 피해를 재해보험에 맡기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인의 날과 관련한 단발성 행사가 아닌 실제 농민들을 위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금박쥐로 불리는 천연기념물 붉은 박쥐가 김영굴에서 또 발견됐습니다. 제주 세계유산본부는 지난달 정기 모니터링을 하던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김영굴에서 동면 중인 붉은 박쥐 한 개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굴에서 붉은 박쥐가 발견된 건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입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인근 만장굴에서도 붉은 박쥐 서식이 확인된 바가 있어 제주 용암동굴이 희귀종인 붉은 박쥐 중요 서식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제주 행정의 중심지였던 제주 목관화가 원도심 부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주 세계유산본부가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제주 목관화 야간 개장엔 모두 22,056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특히 전체 방문객의 21%인 4,630명이 외국인으로 나타나 제주 목관화가 단순한 지역 문화시설을 넘어 국제적인 야간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유산본부는 목관화 야간 개장이 원도심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엔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